1872년 11월 25일 새벽 6시 대서양 한복판의 메리 셀레스트 호. 벤자민 브릭스 선장이 항해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맑음, 바람 순조. 현재 위치 포르투갈 연안 100마일. 모든 승선원 건강함. 예정대로 항해 중. 여보, 소피아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그래, 이대로 가면 예정보다 빨리 제노바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선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슬립니다. 뭔가 잘못됐다. 모든 선원들 집합! 빨리! 여보, 무슨 일이에요? 소피아가 무서워해요. 구명보트를 준비해! 지금 당장! 그 후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9일 후인 12월 4일 메리 셀레스트 호가 대서양에서 발견되었을 때 배는 멀쩡했지만 승선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스테리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감춘 가장 큰 비밀, 메리 셀레스트 호 실종 사건의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뉴욕 항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가 제노바를 향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 배는 1861년에 건조된 282톤 규모의 상선으로 원래 이름은 아마존호였지만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메리 셀레스트 호가 되었습니다. 화물은 1700배럴의 상업용 에틸 알코올, 당시로서는 꽤 가치 있는 화물이었어요. 선장 벤자민 스포너 브릭스는 37세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메리언 출신으로 20년 넘게 바다를 항해해온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죠. 특별한 점은 이번 항해에 그의 가족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 엘리자베스와 2살 난 딸 소피아 마틸다가 동행했거든요. 선원들도 모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1등 항해사 알버트 리처드슨, 2등 항해사 앤드류 길링, 그리고 독일 출신 선원들을 포함한 총 7명, 모두 바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출항 당일 브릭스 선장은 같은 항로를 운행할 예정인 데이크라티아호의 데이비드 모어하우스 선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거든요. 모어하우스 선장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브릭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명랑하고 자신감이 차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항해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브릭스 가족을 본 마지막이 될 줄은요. 출항 후 첫 2주간 메리 셀레스트 호의 항해는 완벽했습니다. 브릭스 선장의 꼼꼼한 성격 덕분에 항해 일지에는 매일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1월 10일 날씨 좋음, 순풍. 속도 6노트로 순항 중. 아내와 딸 건강함. 11월 15일 소폭의 풍랑 있었으나 문제 없음. 화물 상태 양호. 선원들 사기 좋음. 11월 20일 대서양 중부 통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항해 중. 소피아가 바다를 좋아하는 듯함. 브릭스 선장은 정기적으로 다른 선박들과도 교신했습니다. 특히 친구 모어하우스의 데이그라키아호와는 자주 신호를 주고받았죠. 11월 22일 마지막 확인된 교신에서 브릭스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새벽, 그의 마지막 일지가 작성되었습니다. 1872년 11월 25일 현재 위치 북위 36도 56분, 서경 27도 20분. 포르투갈 서안으로부터 약 100마일. 날씨 맑음, 바람 양호, 속도 안정. 승선원 전원 건강, 화물 이상 없음. 예정대로 항해 계속. 이것이 메리 셀레스토에서 나온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 후 9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었죠. 1872년 12월 4일 오후 1시 데이그라티아호가 지브롤터해 앞 동쪽 약 400마일 지점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평선에 한 척의 배가 나타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가 일정한 방향 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었거든요. 모어하우스 선장이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친구 브릭스의 메리 셀레스트호였습니다. 데이그라티아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갑판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배는 반쯤 불에 잠긴 채로 바람에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모아우스 선장은 즉시 올리버 네버나와 존 라이트 두 선원을 보내 메리 셀레스토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두 선원이 배에 올라타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배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선장실은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어요. 브릭스 선장의 파이프는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고 사라부인의 바느질감도 의자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친 것은 아이빵이었어요. 소피아의 장난감들이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바닥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잠시 나간 사이 같았어요. 부엌에서는 아침 식사가 반쯤 준비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빵은 반쯤 썰어져 있었고 계란은 그릇에 깨트려진 채로 있었죠. 화물창에 1700배럴 알코올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9배럴이 비어 있었는데 이것도 밀봉이 불완전해서 자연 증발한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살아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완벽하게 안전한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 그라티아호는 메리 셀레스토를 지브롤터로 견인해왔고 곧바로 영국 해양법원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레데릭 솔리플러드 검사장이 조사를 담당했는데 처음에는 보험 사기나 해적 공격을 의심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상태의 배에서 사람들만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밀 조사 결과 더욱 기이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배에는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선실 일부에서 발견된 얼룩도 혈흔이 아니라 녹물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돈이 될 만한 것들, 심지어 브릭스 선장의 금시계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적이 공격했다면 이런 것들을 놔둘 리 없었죠. 항해 일지와 화물 목록은 대부분 온전했지만 항해용 육분위와 선박 등록부, 그리고 연대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선장이 배를 버릴 때 가져가는 필수품들이었어요. 결국 법원은 원인 불명의 유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이 그라티아호 선원들에게는 구조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어요. 법원이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정행위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0년간 전문가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알코올 증기 폭발설. 에틸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만든 증기가 폭발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지진 해일설. 1872년 11월 말 포르투갈 근해에서 실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극적 사고설. 구명보트를 배 옆에 대고 임시 대피했는데 밧줄이 끊어져 모두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설도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미스터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이 셀레스토는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갔지만 이후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13년 동안 17번이나 소유주가 바뀌었고 모든 소유주가 손해를 봤어요. 1885년 마지막 소유주 길만 파커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배를 암초에 충돌시켰다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브릭스 선장의 가족들은 영원히 실종된 채로 남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피아 브릭스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기다리며 10년을 더 살았지만 끝내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친구 모아우스 선장은 브릭스를 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메리 셀레스토의 10명 승선원들은 바다가 간직한 비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파도와 바람과 함께 영원히 대서양을 떠돌 것입니다. 오늘 메리 셀레스토의 미스터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세계 각국의 미해결 미스터리와 도시괴담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